젊은 날 사랑했지만 말하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보고 싶었지만 끝내 등을 돌려야 했고 손 한 번 제대로 잡아보지 못한 채 세월 속으로 떠나보냈던 그 사람. 그리고 그로부터 40해가 흘렀습니다. 아무도 예상치 못한 어느 날 백화점 문화센터 강의실 늦은 오후의 낯선 자리에서 그 사람을 다시 마주했습니다. 심장이 떨렸고 눈빛이 흔들렸고 입술이 굳어버렸습니다.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사랑은 끝난 줄 알았던 순간에도 다시 피어난다는 것을. 그 사람도 저처럼 혼자였고 저처럼 사랑을 멈춘 채 살아오고 있었더군요. 처음엔 두려웠습니다. 이 나이에 무슨 연애냐는 말들이 귀에 쏟아졌고 가족들은 등 돌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여러분께 조심스레 이야기하려 합니다. 늦게 만났지만 그래서 더 단단했던 우리의 사랑 이야기. 그 어떤 반대와 오해에도 끝까지 지켜낸 한 사람과 한 사람의 진심. 지금부터 들려드릴게요. 우리 둘의 인생 마지막 사랑 이야기.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꾹 눌러주세요. 1화 그 사람을 다시 만났습니다. 가게 문을 닫고 나올 때면 내 손끝엔 늘 꽃향기가 남아 있었습니다. 작은 동네 꽃집이지만 나는 그곳에서 나름대로 하루하루를 정성껏 살아냈죠. 싱그러운 꽃잎을 만지며 위안받고 바쁜 직장인에게 건넨 작은 꽃다발 속에 내 마음도 함께 담아 보내곤 했어요. 그날도 여느 때처럼 평범한 오후였어요. 가게에 늘 오는 단골 손님이자 이웃이었던 미선 언니가 들러 이렇게 말했죠. 은정 씨, 오늘 백화점 문화센터에서 클래식 기타 콘서트 있대요. 내가 수강권이 2장인데 혼자 가기 뭐해서 같이 갈래요? 사실 나는 사람 많은 데를 별로 좋아하지 않았고 무엇보다 낯선 자리가 부담스러웠습니다. 하지만 그날은 어쩐지 그 초대를 거절하지 못했어요. 그래요. 오랜만에 바람이나 좀 쐬죠. 백화점 문화센터는 생각보다 훨씬 고급스러웠고 강당 앞엔 사람들이 제법 모여 있었습니다. 사람들 틈에서 나는 한 발짝 뒤로 물러서 조용히 의자에 앉았고 무대가 시작되기를 기다리며 주변을 둘러봤어요. 그때였습니다. 강당 문이 열리고 누군가 들어섰는데 나는 숨을 멈췄습니다. 그 사람, 정우 씨, 서서히 가까오는 그의 모습은 시간을 거슬러 올라온 듯 선명했습니다. 하얗게 샌 머리카락, 하지만 여전히 단정하고 우아한 옷차림, 단단한 어깨와 고요한 눈빛은 내 기억 속 그 소년이 어른이 되어 돌아온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그도 나를 알아본 것 같았어요. 순간 우리의 시선이 정확히 마주쳤습니다. 은정 씨, 조심스럽고도 확신에 찬 목소리. 나는 얼어붙은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우 씨 맞죠? 세상에 40년 만이었습니다. 공연이 끝난 뒤 우리는 백화점 옛 카페에서 조심스레 마주 앉았습니다. 처음엔 서로의 안부만 오고 갔어요. 시간은 우리를 멀어지게 했지만 그 틈을 메우는 건 아주 짧은 시간이었습니다. 여전히 꽃 좋아하세요? 그가 웃으며 물었죠. 어떻게 아셨어요? 예전에 늘 들꽃 꽂힌 손수건 들고 다녔잖아요. 지금도 그런 향기 당신에게 남아있네요. 그 한마디에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어떻게 잊지 않고 기억해주고 있었을까요? 잊었다고 생각했던 그 시절의 나를
그는 그대로 품고 있었던 겁니다. 정우 씨는 지금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회장이었습니다. 은퇴를 고려 중이지만 아직도 중요한 결정은 본인이 내린다며 웃더군요. 아직 일에 매달리는 게 버릇처럼 돼서요. 쉬는 법을 잘 몰라요. 그 말 속엔 책임감과 외로움이 동시에 느껴졌습니다. 나는 꽃집을 운영한다고 말했어요. 크지 않은 가게지만 사계절을 꽃으로 느낄 수 있는 공간이라고. 그는 조용히 내 말을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은정 씨한테 딱 어울려요. 고요하고 따뜻하고 향기 나는 그런 삶. 그날 이후 우린 자주 연락하게 됐습니다. 카페에서 만나 차를 마시기도 하고 가끔 정우 씨가 꽃을 사러 제 가게에 들르기도 했어요. 오늘은 사무실 비서 생일이래요. 하얀 장미 어울릴까요? 그분이 어떤 분인진 몰라도 정우 씨가 고른 꽃이면 뭐든 좋으실 거예요. 나는 장미를 정성껏 포장하며 말했어요. 그 순간 우리 손이 살짝 닿았고 정우 씨는 멈칫한 후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은정 씨는 아직도 웃을 때 눈꼬리가 올라가네요. 그 말에 나는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오랜만에 여자로서 누군가에게 설레고 있다는 것, 그걸 느낄 수 있었거든요. 시간이 흐르면서 우리 사이엔 작은 변화들이 생겼습니다. 서로의 일상에 조금 더 들어가고 하루 중 가장 기다려지는 사람이 되었어요. 어느 날 정우 씨는 이렇게 말했죠. 나 사실 예전부터 생각했어요. 만약 다시 당신을 만날 수 있다면 그땐 절대 놓치지 않겠다고. 그 말에 눈물이 왈칵 솟구쳤습니다. 그땐 어쩔 수 없었잖아요. 그래요. 하지만 지금은 우리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우리의 행복이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정우 씨의 큰아들이 회사를 방문했다가 우리가 함께 있는 모습을 목격하게 된 겁니다. 그날 저녁 정우 씨는 어두운 얼굴로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은정 씨, 미안해요. 오늘 아이들과 말다툼을 했어요. 무슨 일이에요? 내가 당신과 사귀는 걸 알고선 그렇게 분노한 적이 처음이에요. 아버지가 이제 와서 꽃집 여자를 만나 재혼이라니 체면이 말이 되냐고 했어요. 나는 침묵했습니다. 꽃집 여자, 그 말 한마디에 내가 그들 눈엔 어떤 사람으로 보이는지 명확히 느껴졌습니다. 괜찮아요. 정우 씨, 어차피 이런 반응 예상하긴 했어요. 아니에요. 그들이 뭐라 해도 나는 당신을 놓치고 싶지 않아요. 그 말은 다정했지만 그날 밤 내 마음속 어딘가엔 슬픈 바람이 스쳤습니다. 이와 우리는 아직 사랑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를 다시 좋아하게 될 줄은 몰랐어요. 꽃을 만지며 하루를 보내고 해질 무렵 혼자 집에 돌아와 고요한 식탁 앞에 앉는 게 이젠 익숙해졌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문득 핸드폰에 불이 들어오면 마음이 설레었고 주말이면 누가 먼저 연락할까 기다리게 됐습니다. 은정 씨, 오늘 꽃집 일은 어때요? 내일 퇴근하고 근처 벚꽃길 산책 어때요? 그 짧은 문자들이 내 하루를 채우기 시작했어요. 정우 씨와 나는 그저 가벼운 연애 감정이라고 치부할 수 없는 마음의 결을 조금씩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날도 마찬가지였어요. 그가 회사 근처로 나를 불러 조용한 레스토랑에 앉아 이야기를 나눴죠. 아이들 얘긴 미안해요. 그가 먼저 말했어요. 특히 아들 녀석 회사 일에 깊이 관여하다 보니 내가 누구를 만나는지도 자신이 통제해야 한다고 착각하는 모양이에요.
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내가 겁이 났던 건 그 애들의 말이 틀리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뭐가요? 정우 씨가 가진 것에 내가 아무것도 줄 수 없는 사람이라는 거요. 정적이 흘렀습니다. 내 말은 사실이었어요. 그는 중소기업 회장, 나는 동네 꽃집을 운영하며 매달 가계부에 적자 표시를 하는 사람. 그의 곁에 선다는 건 내가 준비되지 않은 무게를 짊어지는 일이 될지도 모릅니다. 그는 한참 말이 없더니 조용히 내 손을 잡았습니다. 그럼 내가 가진 것 중에 당신이 원하는 게 하나라도 있어요? 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진심이었어요. 내가 원하는 건 그냥 당신 옆에서 같이 밥 먹고 같이 걷고 하루 끝에 안부 묻는 그 따뜻함이에요. 그는 조용히 웃었습니다. 그 웃음엔 슬픔도 안도도 그리고 감정의 깊이도 함께 담겨 있었죠. 며칠 후 우리 둘은 조심스럽게 정우 씨 회사에서 가까운 작은 산책길을 함께 걸었습니다. 벚꽃이 흐드러지게 피어 있었고 발밑에는 꽃잎이 바람 따라 흩날리고 있었어요. 정우 씨는 길을 걸으며 어릴 적 첫사랑 이야기를 꺼냈어요. 그땐 왜 그렇게 겁이 많았을까요? 말 한마디 못 꺼내고 그저 멀리서 바라보다가 결국 그렇게 놓쳐버리고 말았네요. 사람 마음이란 게 원래 그래요. 다가갈 수 있는 순간엔 겁이 나고 떠나가고 나서야 그 사람이 전부였다는 걸 알게 되니까요. 그래도 이렇게 다시 만났잖아요. 기적 같은 일 아닐까요? 나는 그 말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래요. 우리 다시 만났어요. 세월을 지나 사는 곳도 달라지고 지위도 환경도 달라졌지만 그 사람을 마주하는 이 마음만큼은 예전 그대로였습니다. 하지만 그 감정 앞에 현실이 다시 그림자를 드리웠어요. 며칠 뒤 정우 씨의 작은 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예의는 있었지만 그녀의 말투엔 뚜렷한 벽이 느껴졌어요. 저희 아버지가 감정이 앞서시긴 하지만 그래도 좀 생각은 해보셔야 할 것 같아서요. 무슨 말씀이신지요? 아버지가 운영하시는 회사, 지분 문제도 있고 저희가 상속받아야 할 재산 문제도 정리가 안 된 상태예요. 그런 상황에서 갑자기 재혼 얘기까지 나오면 저희 입장도 좀 곤란하거든요. 그 말에 나는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그런 말씀 하시지 않아도 돼요. 저는 그분 재산에는 전혀 관심 없습니다. 하지만 그건 당사자만 그렇게 생각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녀는 차분한 듯 말했지만 그 안에 담긴 의미는 너무나 분명했어요. 당신이 우리 가족의 평온을 깨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것. 그날 저녁 정우 씨가 꽃집으로 왔습니다. 그는 내 눈빛만 보고도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아챘어요. 딸한테서 전화 왔죠? 응. 그래도 우리 마음은 변한 거 없잖아요. 그 말에 나는 눈을 감고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대답이었습니다. 사랑이라는 건 그냥 좋아하는 마음만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 사람을 지키기 위해 버텨야 하는 날들이 있고 혼자 삼켜야 할 말들이 있고 그 사람 곁에서 살아가는 법을 배워야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나는 아직 사랑하고 싶었습니다. 다시 설레는 마음이 생겼고 다시 하루를 기다리는 이유가 생겼고 무언가를 함께 나누고 싶은 사람이 생겼으니까요. 우린 지금도 사랑할 수 있어요. 우리 나이에도 아니 오히려 지금이라서 더 진심일 수 있는 거예요. 차마 이 나이에 뭐하러 사랑이냐며
사랑이라는 게 이렇게 다시 찾아올 수 있는 걸까요? 아침에 눈을 뜨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얼굴, 누군가와 약속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설레는 마음, 그 감정은 30대의 나를 떠올리게 했습니다. 그때처럼 거울 앞에서 옷을 고르고 입꼬리를 한 번쯤 확인하고 나서는 나 자신을 보며 조심스레 웃게 되는 나는 지금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예쁘게 보이고 싶고 그 사람과 마주 앉아 웃는 것만으로도 하루가 보상받는 듯한 이 나이에 무슨 사랑이냐고요? 그래요. 나도 처음엔 그랬어요. 처음 정우 씨에게 설렘을 느꼈을 때 내가 미쳤나 싶었어요. 그냥 반가움일 거라. 혼자 오래 지냈기에 생긴 감정일 거라. 애써 부정했죠. 그런데 그 사람과 있으면 따뜻해지고 그 사람이 나를 바라보는 눈빛을 떠올리면 심장이 뛰고 마음이 젖는 걸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그날은 봄비가 조용히 내리는 날이었습니다. 정우 씨와 나는 백화점 근처 레스토랑에서 만나 점심을 먹었어요. 식탁 위에 놓인 작은 캔들처럼 우리 사이의 공기마저 따뜻했습니다. 은정 씨, 오늘따라 눈이 부어요. 어젯밤에 잠을 설쳤어요. 왜요? 무슨 일 있었어요? 나는 고개를 숙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딸에게 우리 얘기를 했거든요. 정우 씨는 말을 멈추고 내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처음엔 웃더라고요. 장난인 줄 알았대요. 그런데 진심이라고 하니까 얼굴이 굳어지더니 엄마가 왜 이러냐고 하더군요. 그랬군요. 엄마, 지금 무슨 생각으로 그러는 건데요? 우리 다 웃음거리 만들 셈이에요. 그 나이에 무슨 연애냐고. 그 사람이 회장이라서 혹한 거 아니냐고까지 말하더군요. 정우 씨의 손이 테이블 밑에서 내 손등 위에 닿았습니다. 그 따뜻한 손길이 잠시 동안은 그 말들의 상처를 덜어주는 것 같았어요. 은정 씨, 미안해요. 내가 당신을 그런 곤란한 자리에 서게 만들었네요. 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사실 내가 놀란 건 자식들의 반응보다도 내가 그 말을 듣고도 당신을 포기하고 싶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그 순간 나 자신이 조금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60이 넘은 나이에 이런 식으로 누군가를 향해 마음을 굳히는 내가 신기하고 이상하고 한편으론 대견했어요. 집에 돌아와 거울을 봤습니다. 주름진 얼굴, 굵어진 손마디, 희끗희끗한 머리카락. 그런데 거울 속 나의 눈빛은 살아있었어요. 무언가를 기다리고 무언가를 바라는 눈빛. 그것은 내가 아주 오래전 잃어버렸던 나라는 여자의 얼굴이었습니다. 며칠 후 정우 씨가 꽃집에 들렀습니다. 그는 연분홍 튤립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튤립 꽃말, 알아요? 당신을 사랑합니다. 맞아요. 그 말, 지금 하고 싶었어요. 내가 아무 말도 하지 못하자 그는 조심스레 말을 이었습니다. 은정 씨, 사람들 눈치 보지 말아요. 내가 말할게요. 지금 우리는 사랑해도 되는 나이예요. 그 말에 가슴이 콩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그래요. 왜 안 된다고 생각했을까요? 우리는 인생의 대부분을 가족을 위해, 자식들을 위해 살아왔습니다. 사랑보다 책임이 먼저였고, 감정보다 의무가 앞섰던 날들이었죠. 그런데 지금 처음으로 나를 위해 살아보려는 이 순간마저 누군가의 시선에 짓눌려야 하는 걸까요? 그날 밤 딸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또 무슨 일이에요? 너한테 너무 많은 걸 기대했나 봐. 엄마가 그냥 외로워서 시작한 일이라고 생각했겠지. 근데 엄마는 지금 진짜로 사랑하고 있어. 엄마, 제발. 엄마도 여자야. 누군가를 기다리고 누군가에게 웃고 싶고 손잡고 걷고 싶은 그런 감정 지금도 남아있어. 그게 잘못된 거야? 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침묵 속에서 나는 혼자서라도 이 사랑을 지키기로 결심했습니다. 다음 날 정우 씨와 꽃시장에 다녀왔습니다. 그는 해바라기 한 송이를 들고 말했어요.
이 꽃 은정 씨 같아요. 햇살이 닿는 쪽만 바라보잖아요. 나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럼 정우 씨는 내 햇살이에요. 그쪽만 보면 되니까. 우리는 지금도 사랑할 수 있어요. 누가 뭐라 해도 이 나이에 무슨 사랑이냐며 비웃어도 나는 사랑을 선택할 거예요. 처음으로 나를 위해 심장이 시키는 대로 살아볼 거예요. 차와 그이도 혼자였답니다. 봄이 완전히 자리를 잡아가던 어느 날 정우 씨가 점심을 사겠다고 했어요. 회사 근처에 있는 조용한 한식당. 예전부터 손님 접대용으로 자주 찾았다는 그곳은 단정하고 조용했어요. 왠지 그 사람 닮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테이블 위에 도착한 음식들보다 오늘은 그의 표정이 더 눈에 띄었습니다. 조금 무거운 듯한 눈빛, 그 안에 무언가 담겨 있는 듯 했어요. 무슨 일 있으세요? 조심스레 물었을 때 정우 씨는 잠시 눈을 감았다가 천천히 말문을 열었습니다. 은정 씨, 사실 내가 말하지 못한 이야기가 있어요. 나는 조용히 젓가락을 내려놓고 그를 바라봤습니다. 괜찮아요. 말씀 안 해도 돼요. 아니요. 이젠 당신한텐 다 말하고 싶어요. 그는 잠시 숨을 고르더니 조용히 그러나 단단하게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내 아내는 병이 있었어요. 위암이었고 말기였어요. 정우 씨 처음 발견됐을 땐 이미 늦었더군요. 수술도 항암 치료도 모든 게 너무 빠르게 진행됐어요. 그는 천천히 그러나 또렷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3년 동안 병원과 집을 오가며 아내를 지켰어요. 한때는 서로 많이 다투기도 했지만 마지막엔 그저 서로의 숨결에 의지할 뿐이었죠. 그의 눈가가 살짝 젖어 있었어요. 나는 그저 말없이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내는 죽기 며칠 전 내 손을 꼭 잡고 이렇게 말했어요. 당신, 내 걱정 말고 남은 인생 누구라도 좋으니 옆에 사람 두고 살아. 혼자 외롭게 살지 마. 그 말에 내 마음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사랑하던 이를 먼저 떠나보낸 사람의 마음, 남겨진 사람에게 남겨지는 외로움. 그 무게를 나는 이제야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나는 사랑이란 말을 아예 꺼냈어요. 아이들 눈치도 있었고 회사 일도 정신없이 돌아가니까 그냥 외로움을 바쁨으로 덮고 살았죠. 정우 씨는 말없이 물을 한 모금 마시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햇살 아래 사람들은 바쁘게 걷고 있었지만 우리 둘은 그 속에서 조용한 섬처럼 고요하게 앉아 있었습니다. 근데 은정 씨를 다시 만나고부터는 내가 다시 사람처럼 살아있다는 걸 느껴요. 그 말에 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말은 하지 않았지만 그 마음을 나는 잘 알 수 있었어요. 사람을 다시 좋아하게 된다는 것, 그것이 얼마나 두렵고도 큰 용기인지를 이제야 우리 둘 다 천천히 알게 된 거죠. 식사를 마치고 우리는 근처 공원 벤치에 앉았습니다. 햇살이 잔잔히 내리쬐고 어린아이들이 웃으며 뛰어노는 모습이 보였어요. 정우 씨는 조심스럽게 내 손을 잡았습니다. 은정 씨, 지금까지 나는 늘 이성적이었어요. 계산하고 조율하고 손해보지 않으려 애쓰며 살았죠. 근데 당신 앞에선 그런 게 다 무너져요. 그냥 같이 있고 싶고 당신 눈에 눈물 맺히는 거 보면 가슴이 아파요. 나는 그 말을 들으며 가슴속 깊은 곳이 따뜻하게 젖어드는 걸 느꼈습니다. 정우 씨의 마음은 더 이상 회장도 아버지도 아니었어요. 그저 한 남자로서 내 앞에서 솔직해진 거였죠. 며칠 뒤 그는 꽃집에 작은 상자를 들고 찾아왔어요. 이거 예전에 당신이 좋아하던 책이에요. 중고 서점에서 어렵게 찾았어요. 작은 포장지 안엔 내가 대학 다닐 때 즐겨 읽던 시집 한 권이 들어 있었습니다. 손때 묻은 페이지, 누렇게 바랜 종이 속에 적힌 시구, 사랑은 시든 꽃에서 다시 피는 것. 그 문장을 보는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이 나이에 누군가가 내 취향을 기억해주고 내 마음을 들여다봐 준다는 사실, 그건 단순한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삶을 함께 나눌 사람을 만난다는 건 이렇게도 조용하고 깊은 일이구나 싶었어요. 그날 이후로 나는 더 이상 그를 첫사랑이라고만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제 내 오늘의 사람이었습니다. 오와 재산 때문에 반대한다고요? 며칠 전 정우 씨는 조심스레 내게 말을 꺼냈습니다. 이번 주말에 아이들과
식사 약속이 있어요. 한번 같이 가줄 수 있을까요? 그 말의 순간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아직 준비가 덜 된 기분이었고 어떤 말을 들어야 할지 벌써부터 마음이 조여왔습니다. 혹시 괜찮을까요? 아이들 반응이. 정우 씨는 내 손을 감싸주며 단호히 말했어요. 은정 씨는 내 삶의 일부예요. 이젠 아이들도 그 사실을 알게 해야 해요. 나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불안했지만 도망치고 싶진 않았어요. 이제는 내 마음도 내 존재도 그 어떤 비밀이 되고 싶지 않았습니다. 약속한 날 우리는 강남의 한 고급 한정식 집으로 향했습니다. 도착하자 이미 정우 씨의 두 자녀가 와 있었습니다. 정장을 말쑥하게 차려입은 아들, 단아하고 차가운 인상의 딸. 나는 정중하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저는 들었습니다. 아버지랑 가까워지셨다고. 아들의 말투는 날이 서 있었습니다. 딸은 가볍게 고개만 끄덕였을 뿐 눈빛은 처음부터 나를 스캔하듯 훑었습니다. 정우 씨가 자리를 정리하며 분위기를 풀려 했지만 식사 내내 대화는 어색했고 젓가락 소리만 뚝뚝 떨어졌습니다. 식사가 끝나갈 무렵 아들이 본격적으로 말을 꺼냈습니다. 아버지, 혹시 결혼까지 생각하고 계신 겁니까? 정우 씨는 눈을 마주치며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고 아들은 그 자리에서 크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저희도 나이 먹을 만큼 먹었고 아버지 인생에 간섭하고 싶진 않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인 부분은 고려하셔야죠. 현실적인 부분이라니? 지금 회사 상황 아시잖아요. 지분 정리도 상속 문제도 미해결 상태입니다. 아버지가 만약 혼인신고라도 하시게 되면 그 모든 게 흔들릴 수 있어요. 그 말에 나는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어렴풋이 예상은 했지만 그렇게 대놓고 재산을 이야기하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어요. 저는 그분과 그런 의도로 내가 말을 하려 했지만 딸이 단호하게 끊었습니다. 죄송하지만 저희 가족은 이 상황이 불편합니다. 그 어떤 이유에서든 저희는 아버지의 현재가 우리 가족의 미래를 뒤흔들게 둘 수 없습니다. 그녀의 말투는 정확했고 냉정했습니다. 꽃집을 운영하신다죠? 저희 아버지 위치에서 조금 더 신중하셨어야 하지 않나 싶어요. 그 한마디가 정말 아프게 박혔습니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고 테이블 위 물컵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정우 씨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지금 뭐라고 했니? 아버지, 저는 그냥 지금 내가 말한 그 어조. 지금껏 내 곁에 없었던 여자를 단정 짓는 방식. 그게 내 인생의 정답이라고 생각하나? 정우 씨의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어요. 하지만 나는 더 이상 그 자리에 있고 싶지 않았습니다. 정우 씨, 그만 가요. 괜찮아요. 나는 억지로 웃음을 지으며 자리를 떴고 정우 씨는 아무 말 없이 내 뒤를 따라 나왔습니다. 식당을 나와 차 안에 탔을 때 나는 차창 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게 우리가 부딪혀야 할 현실이네요. 정우 씨는 운전대를 움켜쥔 손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미안해요. 은정 씨가 그런 말 들어야 했던 자리였던 건 정말 내가 잘못했어요. 아니에요. 그 애들이 틀렸다는 건 아는데 그래도 아프네요. 그 말과 함께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그 어떤 말보다 그들이 나를 누구로 보았는지가 선명해졌고 그 안에 내가 설 자리는 없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날 밤 정우 씨가 내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상처받게 한 내 자신이 부끄럽습니다. 내가 지킬게요. 우리 사이 절대 흔들리지 않게. 그 짧은 문장을 읽고 나는 휴대폰을 꼭 쥔 채 울었습니다. 지금껏 살면서 나 하나를 그렇게 지켜주겠다 말해준 사람이 있었던가. 다음 날 나는 꽃집 앞에 피어난 해바라기를 보며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지금이라도 물러설까? 그런데 꽃집 끝에 맺힌 아침 이슬처럼 내 마음속에도 조용히 맺힌 무언가가 대답했어요. 지켜야 해. 이건 내 사랑이야. 사람들은 말합니다. 재산을 노렸다고, 분수에 맞지 않다고, 나이 들었으면 조용히 살라고. 하지만 나는 알고 있어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의 눈을 바라보며 내 마음이 얼마나 진심인지, 그리고 그 사랑 하나 지키는데 이제는 타인의 허락 따위 필요 없다는 것도. 6화. 이 사랑이 잘못된 건가요? 그날
이후 나는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꽃집 문을 닫고 돌아오면 늘 정우 씨에게 먼저 전화를 걸곤 했는데 이상하게도 손이 가지 않았어요. 내 마음이 모르는 사이 무겁게 가라앉고 있었던 것 같아요. 주방에 놓인 텀블러 뚜껑을 닫다가 문득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사랑이 정말 잘못된 걸까? 누군가를 만나 그저 따뜻한 말 한마디에 웃고 같이 밥을 먹고 걷고 하루를 나눌 수 있다는 것. 그 당연하고 평범한 순간들이 왜 이렇게나 복잡한 일이 되어야 할까? 며칠 전 정우 씨 자녀들과의 자리 이후 나는 내 안에서 무언가가 부서지는 걸 느꼈습니다. 딸과 통화했을 때도 그 감정은 여전히 이어졌습니다. 엄마, 아직 그분 만나요? 응. 엄마가 좋다니까 뭐라고 말은 못하겠지만. 그래도 남의 시선이 걱정돼요. 왜? 엄마가 그 사람하고 있는 걸 남들이 뭐라 하는 거 듣기 싫어요. 그 말에 나는 한참을 침묵하다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래서 엄마는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할까? 사람을 만나서 웃는 것도, 좋아하는 사람 손 한번 잡는 것도, 그것도 이제 그만해야 할까? 딸은 말없이 숨을 들이켰고 나는 조용히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날 밤 이불 속에서 눈물이 터졌습니다. 슬펐어요.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이 이렇게까지 죄처럼 느껴질 줄 몰랐어요. 다음 날 정우 씨가 꽃집에 찾아왔습니다. 은정 씨, 며칠째 연락이 없길래 걱정했어요. 나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혼자 생각 좀 했어요. 우리 사랑이 정말 괜찮은 건가 싶어서요. 그는 말없이 내 손을 잡고 가게 안 깊숙이 들어와 작은 의자에 나를 앉혔습니다. 내가 우리 사랑을 더 복잡하게 만든 거죠? 아니에요. 사랑이라는 게 나이에 상관없이 복잡해요. 나는 조용히 웃었지만 눈물은 또 참지 못하고 흘러내렸습니다. 정우 씨, 나는 그냥 당신이랑 조용히 손잡고 걷고 싶었어요. 그게 다였는데 사람들은 그걸 왜 그렇게 못 보게 하는 걸까요? 정우 씨는 내 손등을 감싸며 말했습니다. 우리가 사랑해서 그래요. 사랑해서? 그래요. 사랑이 얼마나 강력한 힘인지 알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걸 경계해요. 우리가 손잡는 게, 웃는 게, 서로를 지지하는 게 그들에게는 위협이 될 수 있죠. 그 사람들 기준에선 가만히 늙어가야 하는 사람들이 뜻밖의 용기를 내는 거니까요. 나는 그 말을 듣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가 말한 그 한 문장이 내 마음속에 오랫동안 맴돌았습니다. 뜻밖의 용기를 낸 사람들. 그래, 우리는 그저 조금 용기를 낸 것뿐인데 그게 왜 죄가 되어야 할까? 며칠 후 나는 용기를 내어 정우 씨의 회사 근처로 점심 도시락을 챙겨갔습니다. 그는 깜짝 놀라며 내 손을 꼭 잡았어요. 이런 건 처음이에요. 누군가가 내 일터까지 밥을 싸들고 온 적은. 그럼 첫 번째가 되었네요. 우리는 작은 회의실 한편에서 조용히 나란히 앉아 도시락을 나눠 먹었습니다. 정갈하게 담긴 반찬보다 더 따뜻했던 건 그 사람의 웃음이었어요. 은정 씨, 혹시 우리가 다른 시절에 만났더라면 어땠을까요? 그땐 우리 둘 다 너무 어렸죠. 서로를 좋아하기엔 세상이 너무 무거웠어요. 지금은요? 지금은 서로를 버텨줄 수 있을 만큼은 단단해진 것 같아요. 정우 씨는 그 말에 웃으며 내 손을 잡았습니다. 나는 지금이 좋아요. 당신이 나와 같은 방향을 보고 있으니까. 그날 이후 나는 다시 자신을 회복해 갔습니다. 물론 여전히 타인의 시선은 두려웠고 아이들의 불편한 반응도 쉽게 사라지지 않았지만 내 안엔 분명히 한 사람을 사랑하고 있다는 따뜻한 확신이 자라고 있었어요. 이 사랑이 잘못된 게 아니라 사랑을 부끄러워해야 하는 사회가 잘못된 거라고 조금씩 깨달아가고 있었습니다. 나는 오늘도 꽃을 다듬습니다. 그리고 그 꽃다발 끝에 정우 씨를 향한 내 마음 하나를 조용히 묶어둡니다. 사랑은 시작하는데 나이가 필요 없고 누구의 허락도 필요 없는 아주 개인적인 기적이라는 걸 나는 이제야 배워가고 있어요. 8화 혼인신고는 우리 둘의 약속입니다. 약혼식을 올리고 난 뒤 나는 조금은 꿈을 꾼 것 같았습니다. 작은 레스토랑 한편에서
우린 둘만의 약속을 나눴고 소박한 반지를 맞잡은 채 눈물을 흘리며 웃었죠. 그날 이후 무엇도 크게 달라진 건 없었어요. 꽃집 문을 열고 정우 씨는 여전히 회사로 출근하고 우린 틈틈이 만나 따뜻한 밥 한 끼를 함께 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우리 둘의 마음은 달라져 있었습니다. 우린 더 이상 만나는 사이가 아니었어요. 그의 손을 잡을 때면 그건 사랑하는 사람의 손이었고 그가 내게 건네는 미소 속에는 함께 늙어가자는 약속이 담겨 있었죠. 그리고 어느 날 정우 씨가 내게 말했어요. 혼인신고하자고. 그 말에 나는 잠시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정말 해요? 응,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한 결혼이 아니라 우리가 선택한 인생을 법적으로도 인정받고 싶어요. 어떤 말도, 시선도 이제 상관없어요. 나는 당신과 부부가 되고 싶어요. 나는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리는 걸 넘어서 어떤 결심 같은 게 가슴 안에서 천천히 뜨겁게 올라오고 있었죠. 그래요. 우리 해요. 그 말은 마치 마음 깊은 곳에 묻어두었던 문을 여는 열쇠 같았어요. 며칠 후 우린 함께 구청으로 향했습니다. 봄비가 부슬부슬 내리는 날이었어요. 어깨에 얹힌 정우 씨의 우산 속에서 나는 천천히 그와 걸었어요. 우리 둘 다 말이 없었지만 숨결 하나까지 닮아가는 듯한 공기가 느껴졌습니다. 구청 민원실 안 혼인신고서를 받으면서 직원이 물었습니다. 두 분 결혼식은 하셨어요? 정우 씨가 살짝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우린 약속했어요. 식은 조용히 둘이서 했죠. 직원은 미소 지으며 서류를 내밀었고 우리는 나란히 앉아 조심스럽게 이름을 써내려갔습니다. 정우, 은정. 그 두 글자가 한 줄 안에 나란히 놓이는 걸 보며 나는 또 울컥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다시 만났구나. 이름 하나 옆에 나란히 놓일 날이 정말 올 줄은 몰랐어. 정우 씨는 내 손을 꼭 잡고 말했어요. 우리 이름이 이제 같은 문서 안에 함께 있네요. 나는 그 말에 눈물을 흘렸고 그는 말없이 내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혼인신고를 마치고 돌아가는 길, 우리는 가까운 동네 순댓국집에 들어갔습니다. 그곳은 번쩍이는 조명도 웨딩케이크도 없었지만 우리 둘은 마치 세상의 가장 멋진 부부처럼 뜨끈한 국물에 웃음을 나눴습니다. 오늘 내 생애 가장 맛있는 식사예요. 그가 말했고 나는 젓가락을 내려놓고 조용히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나도요. 오늘 세상에서 제일 따뜻한 밥 먹었어요. 집에 돌아와 거울을 봤습니다. 내 얼굴은 여전히 주름졌고 머리카락엔 흰빛이 섞였지만 눈동자엔 분명히 빛이 나고 있었어요. 혼자 살던 시절의 외로운 얼굴이 아니었고 누군가의 아내로서 서로를 지키기로 한 사람의 얼굴이었죠. 거울 속의 나에게 나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제 당신은 혼자가 아니야. 그리고 이 사랑은 절대 잘못된 게 아니야. 며칠 후 정우 씨는 나를 데리고 부모님 산소에 갔습니다. 산 아래 조용한 묘역. 그는 두 손을 모아 묵례하며 말했어요. 아버지, 어머니, 저 이제 다시 사랑하게 됐어요. 은정 씨는 제가 젊었을 때도 좋아했던 사람이에요. 늦었지만 이제야 용기 내어 그녀 곁에 서게 됐어요. 나는 뒤에서 조용히 그 모습을 바라보며 작게 손을 모았습니다. 정우 씨, 이 사람 참 따뜻한 사람이구나. 이런 사람과 인생의 마지막 장을 함께 넘긴다는 게 내게는 세상이 준 두 번째 기회 같았어요. 혼인신고서에 적힌 이름처럼 우리는 이제 법적으로도 마음으로도 한편이 되었습니다. 누군가는 늦은 사랑이라 하고 어떤 이는 체면 없다고 말하지만 나는 압니다. 이 사랑은 살아남은 사랑이고 끝까지 지켜낸 마음이고 가장 성숙한 약속이라는 걸. 구와 미안하지만 우리는 떠납니다. 혼인신고를 마치고 나서 내 마음은 참 오래간만에 평온했습니다. 이제 누가 뭐라 해도 우리는 서로를 부부라 부를 수 있고 더는 숨거나 설명하지 않아도 된다는 게 참 고맙고 따뜻했어요. 그런데 그 평온이 오래가진 않았습니다. 며칠 후 정우 씨의 큰아들이 회사를 찾아왔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는 얼굴이 새파래진 채 정우 씨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와 서류 뭉치를
탁 내던졌다고 했죠. 혼인신고까지 하셨다면서요. 이건 도대체 뭐 하자는 겁니까? 이게 회장님답다고 생각하세요? 정우 씨가 말없이 그를 바라보자 아들은 쏘아붙이듯 말했습니다. 나는 그저 내 인생을 살기로 했을 뿐이다. 회장님의 인생은 혼자만의 게 아니에요. 이 회사, 이 집안, 저희 가족. 그 모든 게 걸려 있어요. 그건 내 생각이지. 내가 누구를 사랑하고 누구와 인생을 함께 할지는 그 누구의 허락도 필요 없어. 그 대화는 정우 씨에게도 쉽지 않은 싸움이었습니다. 아들이 돌아간 날 밤 그는 내게 말했습니다. 나도 미안하고 참 안쓰러워요. 내가 만든 세상이 결국 당신에게 상처 주는 것 같아서. 나는 그 손을 잡고 말했어요. 정우 씨, 우리 떠나요. 그 말은 오랫동안 마음속에서 떠다니던 결심이었습니다. 도망이 아니라 비로소 우리 둘만의 첫 시작을 위한 자유로운 여행. 그로부터 일주일 동안 우린 조용히 일상을 정리했습니다. 나는 꽃집을 임시 휴업으로 돌렸고 정우 씨는 비서에게 장기 휴가 공지를 남겼습니다. 어디로 떠날 것인지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 누구에게도 그저 떠난다는 사실만 우리 둘의 가슴에 새기고 조용히 항공권을 예약하고 서로의 여권 사진을 확인했어요. 정우 씨, 우리 비행기 탈 수 있을까요? 당신 손잡고 있으면 뭐든 탈 수 있어요. 그 말에 나는 웃으며 눈물이 났습니다. 출국하는 날 나는 아침 일찍 딸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지우야, 엄마는 지금 엄마 인생에 가장 용기 있는 선택을 해.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건 이해받지 못할 때도 지켜내야 한다는 거란다. 미안하고 고맙고 엄마는 너희를 너무도 사랑하지만 이제는 나 자신도 사랑하려고 해. 그 편지를 현관문 틈에 끼워두고 나는 작은 캐리어 하나를 끌고 집을 나섰습니다. 공항에서 정우 씨를 만났습니다. 그는 새로 산 듯한 옅은 남색 재킷을 입고 있었고 나를 보자 웃으며 말했어요. 오늘 당신 진짜 예뻐요. 그 말에 나는 아무 대답도 못했습니다. 그저 그의 팔을 조심스레 감싸 안았습니다. 비행기 이륙을 기다리는 동안 우리는 손을 잡고 말없이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밤이 서서히 내리고 있었고 활주로 위 불빛들이 희미하게 깜빡이고 있었어요. 우리 어디로 가는 거죠? 내가 웃으며 묻자 그는 장난기 섞인 눈으로 말했어요. 당신과 함께라면 어디든 신혼여행지죠. 정말이지. 그 말 한마디에 이 모든 일이 참 잘됐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비행기가 활주로를 달릴 때 내 마음도 함께 떨렸습니다. 젊은 시절 꿈꾸지 못했던 시작, 사랑을 포기한 채 살아왔던 긴 시간들, 그리고 이제야 비로소 내 인생에 내가 주인공이 된 느낌. 구름을 뚫고 하늘 위로 올라가는 비행기 속에서 나는 조용히 눈을 감고 속삭였습니다. 미안하지만 우리는 떠납니다. 당신들이 이해하지 못해도 괜찮아요. 우린 이제 사랑하기로 선택했어요. 우리는 도망치는 게 아니라 지켜내는 중이었습니다. 소리치지 않고 누구를 향해 증명하지 않아도 충분히 진심이 닿을 수 있다는 걸 우리의 여행이 보여줄 거예요. 10화 인생 마지막 여행은 사랑입니다. 공항을 떠나온 지 하루, 우리는 포르투갈의 한 해변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포르투갈, 이국적인 곳이지만 묘하게 한국의 어촌 마을처럼 정겹고 조용한 곳이었어요. 작은 골목, 담벼락을 따라 피어있는 꽃, 그리고 매일 오후가 되면 집집마다 울려 퍼지는 기타 소리. 우리는 그 마을의 작고 하얀 펜션에 머물게 됐습니다. 푸른 바다가 멀지 않은 창가에 앉아 둘만의 차를 마시는 시간은 그 어떤 오페라보다 감동적이었어요. 정우 씨는 매일 아침 펜션 주인 아주머니가 준비해주는 토스트에 딸기잼을 얹어주며 말했습니다. 은정 씨, 오늘은 저 언덕 너머로 가볼까요? 사진으로 보니까 라벤더 밭이 있대요. 좋죠. 대신 저녁엔 당신이 파스타 좀 해주세요. 전에 해줬던 거 진짜 맛있었어요. 그럼 아내님의 명령이니 복종해야죠. 그렇게 우리는 젊은 날 하지 못했던 연애를 늙은 오늘의 언어로 새로 써내려갔습니다. 그 마을에 도착한 지 일주일째 되던 날, 우리는 바다 앞 공원에 앉아 해지는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주황빛으로 물든 바다, 어릴 적 포스터로만 보던 그 풍경이 지금
내 눈앞에서 현실이 되었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정우 씨는 조용히 내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다시 만난 게 난 아직도 기적 같아요. 그러게요. 젊은 날엔 서로가 좋아도 놓쳐야만 했는데 근데 지금은 그때보다 더 단단해졌죠.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랑이란 게 무작정 뜨거울 필요는 없다는 걸 이제서야 깨달았습니다. 서로가 서로의 고단함을 알아보고 웃지 않아도 마음의 온도를 헤아릴 줄 알고 작은 말 한마디로도 하루를 웃으며 보낼 수 있는 것. 그게 어쩌면 가장 깊은 사랑이란 거려. 해변을 걷다가 정우 씨가 주머니에서 뭔가를 꺼냈습니다. 작고 낡은 노트 한 권이었어요. 겉표지엔 다시 만났을 때 전하고 싶은 말들. 그 문장이 손글씨로 적혀 있었어요. 이게 뭐예요? 사실 당신을 다시 만나면 꼭 말하고 싶었던 말들을 적어두었던 노트예요. 혼자 있던 시간 동안. 나는 조심스레 노트를 펼쳤습니다. 은정 씨, 당신을 많이 그리워했어요. 미안했어요. 그때 말 한마디 못하고 떠나보낸 게 내 평생의 후회였어요. 그런데 혹시라도 다시 만날 수 있다면 꼭 말하고 싶었어요. 나는 그때부터 지금까지 당신을 사랑했어요. 그 순간 나는 손을 떨며 노트를 덮었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왜 이제서야 보여줘요? 지금이 제일 적당한 순간이었으니까요. 그는 내 눈을 닦아주며 살며시 내 어깨를 감쌌습니다. 그 품 안에서 나는 온몸으로 느꼈습니다. 이 사람과 내가 살아온 시간들이 결국 우리 둘을 이곳에 데려다 놓았구나. 여행의 마지막 날, 우리는 마을 뒷산 언덕에 올라 나란히 사진을 찍었습니다. 햇살 아래 내 머리카락엔 햇빛이 내려앉고 그의 눈가엔 주름이 선명했지만 사진 속 우리는 세상 그 누구보다 행복해 보였습니다. 한국으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 나는 조용히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야 하겠지만 우린 더 이상 흔들리지 않을 거예요. 그 무엇도 이제는 우리를 죄스럽게 만들 수 없고 우리 사랑을 작게 만들 수 없을 거예요. 지금 우리는 인생의 마지막 여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여행의 이름은 사랑입니다. 젊었을 땐 사랑이 두려웠습니다. 세상의 시선이, 부모의 기대가, 그리고 상처받을까 봐 떨리는 내 마음이 그 사랑을 쉽게 꺼내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좋아하는 마음을 숨겼고 그저 서로의 뒷모습만 바라보다 손 한 번 제대로 잡지 못한 채 각자의 길로 걸어가야 했습니다. 중년이 되어서는 사랑을 미뤘습니다. 자식들 키우느라, 가정 챙기느라 내 감정은 항상 뒷전이었고 누군가를 좋아한다는 말은 사치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우린 자신을 위해 사는 법을 까맣게 잊었고 누군가의 아내, 누군가의 엄마로만 살아왔죠. 하지만 지금은 우리는 마침내 사랑을 선택했습니다. 누구도 쉽게 허락해주지 않았고 가족조차 이해하지 못한 그 사랑이지만 우리는 알았습니다. 내 삶에서 이 사랑만큼은 미루지 않아도 된다는 걸. 내가 늙었다고, 내가 가진 게 없다고, 내가 이 나이에도 사랑을 할 수 없다는 건 그저 남들이 만든 틀이었고 그 틀을 넘어서면 비로소 나를 위한 인생이 시작된다는 걸 우리는 지금 하루하루를 통해 배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이 선택이 내 인생에서 가장 잘한 결정이었다는 걸 조용히 확신합니다. 늦은 사랑이라서 더 깊고 더 단단하고 더 아름다웠습니다.